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질병보험은요, 균형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필요할 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인지, 보장 대비 보험료는 적절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40대 남성의 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한 가정의 보험 구성 시 유의사항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준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험까지 알차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하도 이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셔야 되는지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보험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또는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드리기 전에 보험은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 사망 요인에 대해서 꼭 챙겨보셔야 되겠죠. 이유는 이 사망 요인에 따라서 내가 보험들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빈도수나 중요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 사망순위 보시게 되면은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아시겠지만 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차 맨날 얘기했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게 2위, 3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자살이라는 사망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이라는 사망 요인은 실제로는 40, 50대 넘어가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20대부터 40대 사이의 1위가 자살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굉장히 사망의 높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당뇨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렴, 만성화 기도질환, 간질환.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객들이나 시청자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운수사고가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사고에 대한 사망 요인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 이제 10위. 이렇게 해가지고 저나 시청자님들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질병들이 전체 1위부터 10위에 대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율도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심장질환이 2위, 3위 갈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통계청에서 나오는 수치가 뇌질환이냐 심장질환이냐는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의 1위는 암이죠. 연령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질환에 대한 게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전체 사망에. 그리고 나머지 질병들이 이제 5위부터 이제 9위, 10위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보시게 되시면은요. 묘한 게 3대 진단금하고 나머지 기타 폐렴이나 간, 당뇨 같은 경우 이 질병들의 차이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단 3대 진단과 이 기타 질환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대 진단과 기타 질병. 자, 3대 진단 발병되시면은요. 사망률이 어떤가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왜? 큰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과 동시에 사망하실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기타 질병들은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 왔다고 바로 사망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비 보시게 되면은 3대 진단금은 3대 질환은 대부분이 입원하고 수술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발생돼요. 근데 기타 질환들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에 밑에 언급되어 있는 질병들이 사실 입원과 수술이 동반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통원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험금 많이 지급해 봤지만 이 3대 진단에 걸리셔가지고 보험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경우를 보니까 일단은 발병과 동시에 보통 회사에 1년 정도의 병가를 내세요. 근데 병가 내고 복직 하신 다음에는 2, 3년 안에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퇴사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진단에 대한 거는 별도의 생활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타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보험에서 당뇨 걸렸다고 2천만 원 주는 보험, 3천만 원 주는 보험 아직 극히 있지만은 사실 그 보험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질병들은 사실은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3대 진단금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치료비나 사망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금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저희들이 선택하고 컨택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3대 진단금과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맥락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3대 진단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거냐?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통해서 변경해드린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주요 암 발생 비율을 보게 되면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 월등히 높은 1위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경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남성의 경우에는 위나 폐, 간. 사실은 이제 음주와 흡연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 폐, 간, 대장에 많은 발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갑상선이나 전립선암도 꼭 챙기셔야 되는 암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언급했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보험금을 주는 그런 암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성한테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남성은 남성한테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라는 의미로 이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보험 가입할 때는 주의하실 게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항목 요거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증권회마다 이제 가입한 시점이나 가입한 시기나 그다음에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이런 내용의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대장전막 내암이나 생식기암, 남녀 생식기암,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이 암들이 소외감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보험사에서 사실은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은 이런 암에 걸렸을 때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잘못 가입해가지고 이 소외감 진단비가 나온다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암을 꼭 챙겨라. 그 다음에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진단비를 챙겨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험사와 소비자와 간에 분쟁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뭐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단비는 그렇게 크게 뭐 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입원비입니다. 암 입원비. 이유는 암 입원비가 약관에 보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암 입원비가 나와요.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들 보시게 되면은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보면은 암 입원비가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 특약들을 갖고 계신 보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1차 대형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뭐 입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보통 2주 안에 퇴원하게 되죠. 근데 퇴원하고 나서 보통 가시는 분들이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입원비들이 많은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진단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좀 적절하게 혼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사실 진단비에 대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가입해야 되느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는 많은 환자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가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내 연봉, 최소한의 1년치 연봉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요걸 전부 다 만약에 일찍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부담되지 않으실 텐데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서 준비하신다고 하면 사실 내 연봉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혼합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의 경우는 45세에서 75세에 암 발병률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암은 어느 정도 가입하시고요. 이 시기는 갱신형으로 보완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보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CI 보험, 리빙케어 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CI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특약의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CI 보험의 많은 부분이 주계약에만 있고요. 별도의 특약에 진단금이 없습니다. 특약에 우리가 아는 3대 진단인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하나가 이 특약들이 별도로 있지 않고 이 주계약이라는 보험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증권 안에 이 별도의 진단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사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거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사암이라는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보험금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일반암 진단비를 만약에 1,000만 원 가입했다. 근데 과거 한 5, 6년 전에 보험들은 보면은 이 유사암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줬죠.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유사암에 대한 것들도 최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3천 이상 보험금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굉장히 남녀가 다 높았으니까 내가 이 유사암 진단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챙기신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보험을 좋게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 5가지 꼭 좀 유의하셔가지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질환, 뇌혈관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시청자님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실 뇌혈관 질환도 10년 전에는 사실은 보험사에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100만 원, 200만 원만 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연령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을 보시게 되면은요, 2008년도에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에 대한 빈도수가 16%, 77% 이렇게 됐었는데 2012년도 4년 사이에
뇌졸중 발병 비율이 낮아졌어요. 뇌출혈 발병 비율도 낮아졌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가입해 떠 있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로 가입돼 있는 많은 환자나 시청자님들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을 못 받는 뇌질환을 발병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라는 진단비가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는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타적인 뇌혈관 질환 담보안에서 발생되는 기타 뇌질환에 대한 게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아실 수 있죠. 허혈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허혈 심장 질환이 보면 심근경색이 한 19% 차지했는데 4년 사이에 한 10%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20%가 어디로 갔었냐? 이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안에 질병 코드로 분류돼 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협심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요거 보시고 이제 자세하게 좀 더 하나씩 짚어보면은 뇌혈관 질환이 이제 2012년도 기준을 보면은 뇌졸중이 한 63%를 차지하고 기타 뇌졸중이라는 담보 아닌 보험에서 혜택이 되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나오는 질병이 36.7%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보험이 과연 이 9%만 보장이 되는 뇌출혈 담보이냐 아니면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63% 정도의 보험이 보장이 되는 뇌졸중이냐 아니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냐 이 담보에 대한 거는 꼭 챙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질병 코드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뇌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에 이런 I 코드가 I60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코드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I67이라고 기타 뇌질환이라는 질병에 총 12개 정도의 별도의 우리가 이제 질병 코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전체 질병 코드 중에 뇌출혈은 3개만 포함이 되는 거고 뇌졸중은 이 3개 합쳐서 6개가 포함이 되는 거고 나머지 20개, 한 14개 정도에 되는 질병 코드에는 뇌혈관 질환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뇌혈관 질환의 담보회를 얼마나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심장 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급성심근경색 대부분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보면은 급성심근경색이세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최근에는 간혹 허혈 심장 질환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거의 대부분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어요. 저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만 있어가지고 허혈 심장 질환 담보를 좀 더 보완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진단 발병률은 사실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9명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질병들이 가장 많이 되느냐?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심증이 거의 70% 정도 차지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질환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뚫어가지고 이게 이제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를 삽입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협심증. 막혀 있으면 우회해서 수술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경우는 위험한 거고 그래도 좀 좁아진 경우는 좀 덜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협심증이라는 질병의 발병 빈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것도 질병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I2로 시작되는 I20 이렇게 시작되시는데 급성심근경색에 해당되는 질병 코드는 이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은 심장 질환에 대한 이 코드가 여기에 기타적으로 이렇게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협심증이라는 담보는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로 가입했을 때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많이 들어본 질병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가 가입한 담보가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3대 진단금이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게 어쩌면은 좀 더 좋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객과 상담해가지고 이제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 가입한 데 대해서 유의사항 전체적으로 보면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 심장 질환으로 꼭 가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보장의 금액이 크기 때문인 거죠.
이게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1,000만 원 이상 가입되는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과 마찬가지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혼합하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 효율적일 것 같고,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이 진단의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뇌출혈만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뇌졸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보험은 뇌혈관 질환 전체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은 만 44세의 남성분이셨어요. 직업은 사무직에 있으셨고요. 저한테 이제 현재 상태는 2017년도 8월부터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인슐린 맞고 이런 건 아니고 약만 복용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계셨고, 17년도 7월에 코뼈 골절로 입원 수술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보험 가입 상태는 사실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 하나 있고요. 생명보험사에 3대 진단금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분을 상담할 때 자녀가 어린데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를 준비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사망보험금은 딱히 준비를 못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는 월 56,000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생명보험사는 81,3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데, 보시게 되면은 납입기간이 80세세요. 그리고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81,300원으로 이제 그렇게 진단금에 비해서는 과한 건 아닌데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암 진단금이 4,000 있으시고요.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만 4,000 있으시고 급성심근경색 4천만 원 있으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나 심장, 암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고객은 요청하시기에 저한테 요청한 게, 가능하면 진단금이 지금처럼 4천만 원이 내고 보장이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보험료가 좀 더 올라도 상관은 없는데 보장이 넓게 진단금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2017년도에 당뇨가 발생되기 전에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가입하고 나서 당뇨 나오면서 내 보험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한 사례입니다. 제가 가입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계약에 2,000씩 있고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계약에 보면은 4천만 원. 이게 전체가 주계약입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4천만 원씩 나오는 게 주계약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시면은 소액암이라고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소액암 진단비가 400만 원이 있으시죠. 자, 이제 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암 먼저 보겠습니다. 암, 이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것과 유사암에 분류되는 것들을 좀 일반암으로 받는 거를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증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유방암이나 남력생식기암 진단비가 1,200만 원만 줘요. 이 이야기는 소액암으로 분류됐다는 얘기인 거죠. 소액암으로 분류돼 가지고 사실은 4천만 원으로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암들은 1,200만 원만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암에 대한 경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험사는 제가 언급했던 유사암을 소액암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대장전막내암도 소액암이고요. 갑상선암도 소액암이고 제자리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도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암은 가입된 일반암 진단비의 10%만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더 다른 포지션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뇌출혈 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만 되어 있으세요. 이 이야기는 이분은 한 7% 전체 뇌혈관 질환 발병 환자의 7%에 해당되니까 7명 안에 들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허혈심장 질환이 아니고 협심증도 안 되니까 얘도 한 8에서 10%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자기는 이제 모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담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가입하셨을 당시에 이거는 이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고 나서 일단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3년 갱신으로 그 조건으로 100세까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실손 의료보험은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실손 의료보험은 이제 변경하시면 가입이 안 되시니까 꼭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진단금만 좀 리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생식기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1200 나오는 거를 일반암 진단비로 나오는 보험으로, 그 다음에 2대 진단금은 심근경색하고 뇌출혈만 되니까 보장의 범위가 좀 더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유병자 보험 아시죠? 325라 그래서 3개월, 2년, 5년인데 2년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보험사는 간단한 상해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데가 있고 어떤 보험사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분한테 상담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 회사에 다 담으면은 원하시는 만큼 안 되니까 회사를 좀 나누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은 3천만 원을 제안을 드렸는데 4천만 원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4천만 원을 또 하게 되면 1천만 원을 다른 회사에 더 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 3천만 원을 가입하시고 유사암도 1천만 원으로 가입하시고 잊지 않았던 암 수술비 그리고 방사선비 그다음에 재진단암 여기서 4천을 요청을 하셨는데 3천밖에 안 한 거를 제가 재진단암으로 보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재진단암은 근데 이게 비갱신호가 오게 되면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세부터 75세 사이에 암 발병의 80%를 차지하니 일단은 20년 갱신짜리를 하셨다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얘는 빼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유병자이신데 제가 찾아본 보험사에서는 일반 보험처럼 가입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고지의 내용이 5년 이내에 이 보험은 5년 이내가 아니고 고지를 하고 무서류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당뇨나 이런 게 있는데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오케이 고지한 내용으로 그대로 승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69,730원으로 이제 보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과 이대 질환에 대한 거는 사실 여기다 가입하려고 해봤더니 이 회사가 너무 비싸가지고 B보험사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B보험사와 C보험사로 했습니다. 이 이대 질환을 제가 B보험사, C보험사로 나눈 이유는 한 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높지 않으세요. 그리고 얘네 둘 다 유병자세요. 유병자 보험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보험사와 C보험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B보험사에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을 넣었고요. 대신에 혈관 수술비를 넣습니다. 1,000만 원씩. 그래서 3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C보험사에는 다행히 유병자인데도 뇌혈관 질환이 가입이 되셨기 때문에 1,000만 원 넣고 뇌졸중 진단비로 1,000만 원 넣고 심질환으로 1,000만 원 넣고 심근경색에 1,000만 원 넣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단비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총 보험료가 15만 6,334원이 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 8만 얼마 내고 있는데 1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뒷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이렇게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변경 후에 이렇게 변경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 납입하는 보험료 보시게 되시면은 큰 차이가 없으세요. 왜냐? 얘는 80세 납이세요. 얘는 20년 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진단암도 들어가고 뇌혈관, 허혈 심장질환도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보험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진단금도 그렇게 적지 않은, 물론 뇌졸중이나 허혈 심장질환 담보가 합치면 3,000밖에 안 되지만은 그거를 제가 수술 특약으로
뇌나 심장질환의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A, B, C사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다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이제 그런 발병이 됐을 때는, 그런 질병이 발병됐을 때는 그 이후에 보험료는 안 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은 일단은 이 환자분, 이 고객의 경우에는 무해지 환급형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나이가 44세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보험을 더 이상 신경 쓰시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안 한다는 전제를 깔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한 진단비의 범위가 좀 더 큰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소외감으로 분류되고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작은 이제 진단을 암보험을 선택해 줌으로 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뇌혈관 허혈심장질환이 가입되진 않았지만, 왜? 유병자시라 그게 쉽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뇌혈관과 허혈심장질환 담보를 선택해드렸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담보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수술특약을 활용해가지고 진단비를 대체해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4천을 맞출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더 추가되고 보험료가 더 인상되는 거를 저는 고객을 설득했습니다. 고객은 더 올라도 상관없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발 보험을 하나의 보험에 다 담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A, B, C사가 다 다르게 어떤 보험사는 이런 질 담보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고 어떤 보험사는 이런 거에 유리한 것들이 각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나눠가지고 보장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알아보는 거에 따라서 유병자지만 일반 암보험처럼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팁이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사례나 시청자님들의 질문을 강의에 접목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주선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대 진단비의 중요성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40대 남성의 사례를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이 3대 진단비를 얼마나 좀 유리하게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3대 진단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거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는 적절한지, 보장 범위는 최대한 넓은지, 그리고 좀 언제까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고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3대 진단비 든든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보장은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문자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잠시 후 이어지는 상담 시간에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한 가정의 보험 구성 시의 유의사항인데요. 자, 혼자 있을 때와 가정이 있을 때의 보험 구성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이 부분 체크해 볼 텐데요. 이윤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보험 준비도 혼자 있을 때와 가정이 있을 때 좀 다르게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혼자 있을 때하고 가정이 있을 때 일단 자녀가 생기고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생기고 그런 가장이 돼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진단금도 좀 높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쵸, 일단은 결혼을 예. 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마련인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은 뭐 안 보이는 상품이다 보니 보험이라는 게 리모델링은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해지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한테는 많은 보험을 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이고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보장은 원래 갖고 있던 보장보다는 줄어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의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항상 늘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이게 가입할 변화를 주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갖고 있는 걸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가성비 좋게 유지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할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4인 구성이든 3인 가족이든 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보험료 차이라든가 진단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일단 첫째적으로 기본적인 실비는 다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예. 일단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도 자녀가 생기면은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는 이제 경제 활동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맞아요. 예.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경제적인 활동을 일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건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시더라도 그만큼의 보험금이 어느 정도가 이제 보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 실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3대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커서 경제 활동이 있기 전까지만 있기 전까지만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 할 때면 굳이 사망보험이 이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에 포커스를 맞추되 그에 대한 3대 진단금도 맞춰야 되고 실비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더 한꺼번에 하는 데 있어서 예. 사망보험금도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가 좀 크게 차이 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 있는 보장 3대 진단금 중에서도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보다는 암 진단금이 훨씬 이제 진단금이 보험료가 비싸기 마련이죠. 일단 예. 1대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암을 생명에다가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장을 받으면서 사망보험금 또는 이제 암에 대해서도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혜택이 되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셔도 좀 더 가성비 좋게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4인 가족 구성을 했었다 치면은 뭐 애기들 나이 뭐 1세에서 6세 그 미만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보험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합치셔갖고 4인 구성했을 때 약 4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도로 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맞추시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가성비가 좀 좋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예, 좀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아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차이점 알려주셨는데요. 암 진단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암 진단금이라고 하면은 손해보험사에서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장 범위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생명보험사에 유방암이라든가 남녀 생식기암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는 당연히 일반암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에 그 붙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하고 이제 암 진단금하고 같이 가려면 그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하고 각각 드는 것보다는 좀 더 한 몇만 원대로 좀 낮춰서 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진단금에 종신하고 합쳐져 있는지 생명보험사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거를 가장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신의 기능을 같이 가져갈지를 좀 보고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입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입 전에 꿀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만약에 실비만 가입돼 있고 만약에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으시면은 아빠나 어머니한테 있는 그 생명보험사에서 몇 가지의 자녀보장 특약을 넣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정도 금액으로 암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 입원비들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라는 동안은 자녀보장 특약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꿀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나 어머니든 생명보험사에 한 가지 상품이 있으셔야 가능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부모님이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보장 특약을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까지 그 팁을 주셨습니다. 자, 보험 가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에 대해서 포커스를 너무 맞추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과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보장이 든든하고 보장이 튼튼하면은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커서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자기가 늙었을 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너무 자식한테는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부모님부터의 보장을 과가한 다음에 자식들한테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한 가지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정이 있으실수록요 더욱더 우리 부모님 보험부터 든든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는 분들, 우리 가족의 보험 잘 구성되어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2가지 나가고 있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한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보험 저기가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저희 남편 보험이 예. 다 들어있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보완할 점은 없는 건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또 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험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이요. 40세입니다. 딱 40 되셨고요. 네. 자, 보험료도 조금 줄어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가게에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네, 어쨌든 다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진짜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아니면 더 뭐 필요한 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필요한 보장이 있으면 챙기고 또 보험료까지 줄어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잘 맞아요. 알아보고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보험료를 차지하는 게 CI 보험이거든요. 거의 20만 원인데 이거 좀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가입을 이것도 한 추천을 거예요. 받고 준비를 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남편분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윤수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0대신 남편분 증권인데요. 멀티플랜 무배당 교보통합 CI 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교보생명에서는 암보험, 메리츠화재에서는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80세 만기에 특약은 1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1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남편의 모든 보장은 챙겨가고 싶지만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필요해서 준비는 해놨지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이윤수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자녀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으시고요. 네. 일단은 생명보험사 상품에 2가지를 가입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첫째적으로 교보생명과의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3대 진단금이라는 게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됐을 때 이제 가입 금액 주계약에 대해서 70% 또는 50% 정확하게 1조인지 2조인지는 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네. 진단금을 주고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3대 진단금에 대해서 각각의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보생명의 안보험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네. 안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소외감 같은 게 6천만 원인데 여기 안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녀 생식기암이라든가 유방암 같은 그러한 두 가지의 질병, 암 중에서 두 가지의 질병이 소외감으로 좀 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소외감 진단기에서 600만 원이 돼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에서 이제 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비인데 예전에는 실비하고 건강보험을 합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입원비라든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계신데 일단 과감하게 첫째적으로 실비는 이제 유지를 하시고요. 처음에 있는 교보생명의 CI하고 안보험 같은 경우를 합쳐서 하나로 가져가시되 거기에 부족분을 손해보험으로 좀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설계는 처음에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시고 안보험하고 해지를 하시고 메리츠의 실비는 갖고 계시되 두 가지를 한 번에 합치는 이제 암종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암에도 유방암하고 남녀 생식기암이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가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까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2대 진단금, 암은 일단 준비를 했을 때 2대 진단금에 대해서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견적을 뽑아보면은 약 한 10만 원 정도에서 근데 10 얼마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자녀 교육비로 이렇게 쓰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우리 남편분 보험 좀 보장은 챙겨가고 싶고 보험료는 부담이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비싸고 좀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교보의 CI보험과 안보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대신에 비갱신에 그리고 남편분이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훨씬 높여서 준비해드리면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8만 원 이상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좋아요. 하면 좀 부담이 없으실까요? 네네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전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험에서 세워나가는 보험료 좀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이렇게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상담 도움드립니다. 하나 열어보죠. 자, 721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3세 자녀의 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자, 무해지라면 뭐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 없는 대신 저렴한 보험이잖아요. 자, 백수연 전문가님, 이렇게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무해지가 나을까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3세 정도 되셨다고 하시면은 그 가입할 당시에는 무해지 보험이 없어서 이제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데 그래도 좀 보험료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한다면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좋기는 한데 그동안에 납입한 보험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바꾸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님들이 금액 보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무해지로 할지 유해지로 할지는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동안 보험을 좀 쭉 유지하신 만큼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자세한 상담 위해선 따로 전화 주시고 함께 증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88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당시에는 30년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현재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이는 건강한데요. 이거 100세 만기로 다시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예전에 뭐 만기가 짧은 보험으로 준비해서 지금 바꿔야 하나 아니면 뭐 만기가 다 끝나고 들어야 하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안 되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자의 몫입니다. 가입을 바꾸셔도 되고 지트까지 냈던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굳이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무해지 상품으로 어린이 보험이 괜찮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설계를 받아보시고 그걸로 바꾸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바꾸시면은 유리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